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글로벌 빅파마죠. 매출액 기준으로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리제론의 혈액암 치료제인 오드로 넥스트맘 이중항체 치료제인데요. 최근에 이제 FDA 두 번째 이제 CRL이 나오면서 승인이 좀 이제 안 됐는데요. 자, 이 부분 케이스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주가는 오전장에 강보합세로 48,000원대 주가 흐름들, 장중에는 48,25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제레론은 지금 미증시에도 뭐 상장이 돼 있고요. 시가총액이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코로나 전에 270달러 정도에서 작년도에 1200달러까지 한 4배 정도 상승을 했던,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1년이 안 됐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죠. 반토막 밑으로 좀 내려오면서 1200달러에서 500달러도 좀 이탈됐던 흐름에서 지금 500달러 중반 정도, 거래량도 좀 많이 트지면서 장기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급락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가총액은 한 70, 80조 뭐 이 정도, 과거에는 이제 뭐 100조가 넘었던 어떤 흐름이겠죠. 이런 회사고요. 리제르는 같은 경우에는 88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미국에서 이제 바이오텍들이 막 이제 설립을 많이 할 때죠. 뭐 암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설립을 많이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FDA 허가 약물이 아일리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피젠트도 있고, 항암제 쪽에서는 리뷰타이오가 있습니다. 요 리뷰타이오 같은 경우에는 신라젠의 과거 이제 팩사백과 이제 병용을 하면서 많이 뭐 알려져 있던 부분들이고, 영업 마진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리제론 같은 뭐 38%로 수익성도 높은 회사였는데요. 최근에 많이 좀 빠졌던 부분들, 트럼프의 약가이나 요구 이런 영향들과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약물들의 특허 만료를 압박해서 추가 약물 관련되는 우려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좀 돼 있는데,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래서 항암제에서 리뷰타이어 말고 이제 혈액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오드로 넥스트맘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중항체거든. 맘이니까 항체 치료제인데 단일 클론 항체가 아니라 이제 이중항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FDA 승인이 또 불발되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CRL을 맞았는데 제조 시설의 문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재발성,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치료제, 혈액암의 일종입니다. 이 림프종이라는 거. 근데 뭐 치료를 했는데 다시 재발했다든지 기존 약물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런 대상의 어떤 환자들을 할 수 있는 치료제인데, 생물학적 제재 허가 신청서니까 캄넬리주막과 마찬가지로,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에도 마비니까 이제 바이오 약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제재 허가 신청서가 FDA로부터 반려되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이제 컨퍼런스 때 이제 같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 이제 CRL이 나왔던 부분들은 인디아나주에 위치한 제조시설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CRL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첫 번째 CRL에서는 제조시설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다시 이제 허가 신청을 올해 1월 정도에 이제 하고 난 다음에는 제조시설의 문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신속히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리보세린과 캄넬리주맙에서 뭐 HLB는 항서제약 이야기하는 톤은 똑같죠. 모든 회사가 이런 CRL을 맡았을 때 신속하게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리고 무언가를 설비를 재구축해야 될 필요가 없는 절차적인 문제다. 워딩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CRL이 요청한 것이 이번에 두 번째다. 이 작년에 3월 달에 환자 등록을 문제 삼아서 임상시험 환자, 그러니까 오드로 넥스트맘 같은 경우에는 그 희귀약품으로 지정되어서 1상 이상 정도 가지고 지금 이제 허가 신청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상을 뭐 조건부로 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하는 부분들인데, 그 작년도에는 한자 등록을 문제 삼아서 CR에 나왔죠. 그러니까 제조시설에 관련되는 부분은 안 났는데, 이번에 제조시설에 관련되는 부분에 문제가 나왔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리서브미션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이제 찾아보기 때문에 첫 번째 CR에서 안 나왔던 부분이 두 번째 CR에서 뭐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들을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리제로는 FDA가 요구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한자 등록에 관련되는 부분의 문제인데 3월 달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4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1월 달이 거의 한 10개월 정도의 재신청을 한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한 6개월인데 10개월 정도의 다시 재신청 리서브션 관련되는 부분이 진행되었음을 알면 리제로는이 듣보잡 회사도 아니고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빅파마인데요. 그래서 FDA에서 CRL이나 리서브션 과정의 절차들은 빅파마 이런 걸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어떤 첫 번째 안 걸렸던 게 두 번째 걸리기도 하고 이런 사례가, 그 다음에 회사가 어떻게 이제 반응하는지를 참고하시면 지금 현재 HLB 황소제약의 어떤 진행 과정에서도 통상적인 뭐 이야기 수준이다, 이게 뭐 아주 뭐 이상한 정도가 아니다,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로 이 오드로 넥스트 마음의 어떤 기사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2020년도에 이거는 이제 오드로 넥스트마 같은 경우는 크리니컬 홀드도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그 이중항체다 보니까 사이토카인 이제 후폭풍이 나오면 문제 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임상 중단을 공고까지 받은 적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2023년도에서는 미국 쪽에서는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또 이제 EU에서는 EMA 허가 심사가 이제 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9월 달에 이제 리보세인과 감내주막 관련해서 유럽의 EMA 허가를 진행하는 거하고도 좀 뭐 참고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23년도에 한 몇 년 있다가 EU에 이제 심사를 절차를 하고 24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도에 보시게 되면 다시 또 이제 퇴짜가 되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제일 첫 번째죠. 그러니까 리제론의 림프종 치료제가 20년도에 중단 권고하고 앞서 기사에 보면 작년도 3월 달에 CRL을 받았댔잖아요. 학증 임상 등록 관련 자료가 더 필요하다. 이 자료가 필요하다.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데이터를 필요할 때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타이베이 미팅을 통해서 항서제약의 이제 데이터 요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시간이 필요하다는 어떤 부분이니까 그 시간이 채워져야 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채워지는 기간에 때는 기다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 처리한 게 올해 뭐 2월달 정도니까 한 10개월 정도 걸려서 처리를 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작년도에는 FDA가 약의 어떤 임상의 어떤 효능이나 안전성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약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임상 디자인이라든지 라벨링이라든지 이 당시에는 제조에 관련되는 부분도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등록에서 학정시험에 등록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해서 한 10개월 걸렸습니다. 요런 어떤 비교 대상의 어떤 직접적인 건 아닙니다만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많이 알고 계셔야 제약바이오는 되기 때문에 비교 관련되는 부분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이 당시에 이제 리제로는 같은 경우에는 FDA가 이러한 이유로 CRL을 발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아주 독특한 일이다. 약의 안전성 효능에서 뭐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CMC 관련해서 제조시설에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학정시험에 참여한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발행되었다라고 이제 회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FDA 같은 경우에는 신속한 승인을 원하는 항암제 개발자들의 기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사례로 리제론 같은 경우는 CRA를 맞았고, 근데 이제 작년도에 이제 3월 달에 했는데 7월 달에 유럽에서는 이제 그 23년도에 이제 그런 부분을 심사가 들어갔고, 그러니까 심사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1년 안에 그 EU에서는 허가 공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FDA 진행하는 부분하고 유럽하고 FDA가 안 되면 유럽도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별개로 진행되었던 부분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드로넥스트맘이 EMA에서는 CAMP에서 허가를 공고하는 긍정적인 의견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7월 1일이죠. 조건부 승인 권고라는 말은 뭐냐면 3상을 안 한 상태거든요. 1상, 2상 정도의 어떤 흐름으로 희귀의약품이니까 이 상태로 이제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허가가 되면 3상을 하는 조건부로 해야 되고 3상에서도 이제 결과가 좋아야 이 조건부가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절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8월 27일에는 이제 결국 승인을 받습니다. 이 오드로넥스트맘이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기사를 보면 3월 달에는 CRL이 미국에서 나왔는데 8월 달에는 유럽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문제가 있는 거하고 유럽에서 뭐 허가 진행하는 부분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9월 달에 EMA 이제 허가 신청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국 상하고 별개로 허가 진행 관련되는 부분 기대감이 있을 수 있음을 또 이제 이 리제론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8월 28일을 보면 27개국에서 사용 허가를 받았다. 그래서 임상시험의 미성숙을 이유로 FDA에서는 거부했는데 그 8월 달에 유럽연합은 그냥 승인을 했어요. 네. 승인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 사례를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2월 28일에 다시 이제 오드로넥스트맘 관련해서 FDA가 승인 제도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리서브미션 이야기하는 거죠. 승인 심사에 들어갔다는 말은 리서브미션하고 이제 억셉턴스 레터를 받아서 이제 뭐 클래스 1, 2로 정해서 했는데 요게 7월 30일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2월 28일이니까 뭐 그 2달 안에 끝나는 경태가 아니니까 뭐 클래스 2로 되었다라고 하면 그 신청한 지 6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월 30일에 뭐 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1월 달에 뭐 제출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 날짜가 포드 파일 골 데이터가 잡혔던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1상, 2상의 데이터 근거로 지금 이제 승인 신청을 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미 유럽에서는 허가를 받은 약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FDA에서는 두 번째 CR이 나는데 이번에는 제조시설 관련되는 부분이 났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HLB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3월 달에 저점을 지난주에 깼던 부분들을 다시 회복을 시켰고, 그래서 이번 주 주가가 그 다중바닥을 여기서 만들려고 하면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5만원권으로 다시 올려놓는 흐름을 이번 주에 나와야 되고, 이제 요 지지선 가격은 한 47,000원대 부근인데 거기에서 양봉 흐름을 최대한 거래량을 붙여서 올려놓고 이 가장 골든 타임이라고 볼 수 있는 9월달로 좀 생각이 되는데, 9월달에 EMA 허가라든지 그 다음에 항서제약 중심으로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자료 데이터를 보완을 해서 넣는지 여부의 어떤 기사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박스권의 어떤 탈출 기대감이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뭐 9월달에 될지 안 될지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을 얼마만큼 항서제약이 의지를 가지고 빨리 처리해서 넣을 수 있는, 리서브미션 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드는지 여부를 뭐 확인해야 되는 어떤 구간이다.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지금 다중바닥의 모습을 만드는지 여부를
이번 주에 뭐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